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책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1%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이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8만 명의 인생을 바꿔 놓은 심리 상담사의 한계없는 인생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오시마 노부요리 선생님이신데 25년 동안 8만여 건의 임상 상담을 진행한 베테랑 심리 상담 전문가이자 이자 주식회사 인사이트 카운슬링 대표이사입니다. 미국 매치베리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 슈아이토시다 클리닉에서 근무했습니다. 도쿄 정신의학 종합연구소와 기병문제 임상연구소 부속 하리주구 상담실에서 우울증 대응법을 연구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단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요법을 개발해 인간관계, 감정, 트라우마,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요시마 노부요리 선생님이 쓴 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나라는 재미있는 책들이 다소 있습니다. 자, 요시마 노부요리 선생님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바꾸는 단 1%. 어차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남의 눈치만 보는 나 자신한테 지친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니 스스로가 한심하다. 어쩐지 만사가 다 귀찮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런 조그만 가능성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리미터 때문입니다. 리미터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 자유를 빼앗습니다. 가능성에 제한을 걸어 행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리미터에게 인생의 항로를 빼앗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리미터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이 책에서는 리미터의 정체를 알고 내 안에 있는 리미터를 깨닫는 동시에 그 리미터를 벗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리미터에서 해방된 리미트리스, 즉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는 깜짝 놀랄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서로 존중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죠.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정말로 존재합니다. 자유로운 세계로 가는 티켓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리미터를 벗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요시마 노부요리 선생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체면요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면요법을 배우기 이전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고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체면요법을 배우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서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는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좀 더 빠르고 간단히 치료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시험했던 체면요법을 제대로 배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체면요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음주를 그만두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체면을 걸어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체면요법을 배우기 위해 체면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하기에 체면엔 엄숙한 분위기가 풍기는 사람을 상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아저씨여서 맥이 빠지고 말았죠.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체면 요법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런 사람한테 체면 요법을 배울 수 있을까? 배워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체면 요법은 당신의 고민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고민이 단숨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텔레비전에서 나올 법한 체면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체면 요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증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했던 체면술처럼 증상을 없앤다, 고민을 사라지게 해준다,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선생님의 체면 요법은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체면 요법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불만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방법으로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좀 아까웠기에 연수 중에 모두의 앞에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체면으로 내가 바뀌기야 하겠어 라며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때 제 고민은 방 안에 있으면 자꾸만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계속 채널을 돌리고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10분도 안 되어 목욕물을 다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욕실에 가고 또 잠시 있다가는 가스레인지 위에 때가 거슬려서 갑자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도 앉았다가 일어났다 반복하느라 의자에 차분히 궁둥이를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의자는 앉는 면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오래된 의자는 빨리 버리라고 했지만 사실 하도 제가 안절부절하는 바람에 너덜너덜해진 거였죠. 오래된 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우리 아버지도 차분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유전적이겠지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의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체면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면 상태에 빠지면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음에 물어봤자 어차피 나한테 묻는 거잖아. 보나마나 이미 아는 것만 답하겠지 싶은 생각으로 마음의 대답을 예측하며 선생님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여, 집에서 차분하게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행동에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 마음에는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뭡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에게 유도당해서 나온 대답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은 마음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뭐 이유가 있겠어? 하고 받아쳤지만 마음은 또 네,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제멋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초등학교 저녁 때 모두에게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뭘 그렇게 우니? 라고 혼을 냈고 제가 펑펑 울면서 이불 위에 앉아 기도했던 모습이었죠. 솔로몬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하고 싶어. 훨씬 똑똑해지고 싶어. 당시 제 기준에서는 솔로몬 왕이야말로 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똑똑해지는 것과 내가 차분하게 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할 때 선생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마음이요,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이미지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흡수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그 무엇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양한 것을 살피던 저의 모습이 서서히 인식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저 자신이 침착하지 못해서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느냐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그런데 모두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이처럼 움직이면서 다양한 지식을 흡수하려 하는 제 모습을 보자 이제 됐어. 그만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체면에서 깨어나자 여러 사람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저는 신기하게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놀림거리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생각과 더는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던 안도감을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날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켰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채널을 바꾸기 바빴는데 그날은 텔레비전을 끄고 바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방 안에서 차분하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선생님에게 부탁받는 원고를 의자에 앉아 차분히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흡수했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마음의 소리를 들은 이후 평범한 아저씨로만 보였던 체면요법 선생님은 저의 스승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저한테 체면을 걸었을 때 저는 아주 재미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과거의 나와 대면하고 말을 거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힘들고 고독했던 저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에는 추운 겨울 하늘 아래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연을 날리며 공허함에 빠진 제가 있었습니다. 그 연, 동네 아저씨에게 받은 특수한 연으로 날개가 몇 개나 달려서 빙글빙글 회전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봐, 이렇게나 높이 날아오른다니까? 하고 친구나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체면 속의 어린 제 모습이 몹시 가엾게 느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 말을 해주세요. 저는 넌 괜찮아. 힘들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대로의 너라도 괜찮단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 장면이 떠오른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회색빛 하늘 아래서 연을 날리던 초등학생의 제가 어디선가 괜찮아, 지금 그대로의 너라도 괜찮단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의 일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스승님의 체면으로 현재의 내가 던진 말이 시공을 넘어서 어린 시절의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진 걸 모른다고 생각하자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그대로 너라도 괜찮다는 목소리는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떠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목소리가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보낸 응원이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안심됐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체면 덕분에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체면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걸, 또 그 목소리가 힘들었던 것, 과거와 연결돼서 그 다정한 응원을 전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체면 속의 다정한 응원 덕분에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들 때마다 그때 들었던 너는 괜찮아 라는 목소리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